회사를 다니다 보면 두 가지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회사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속내를 알기도 힘들 뿐더러 이전에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도 알기 힘듭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주변을 대단히 치켜세워 자기도 마치 그들과 같이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이런 사회생활 내에서 특히 회사에서 있었던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물류의 핵심이자 항구와 공항이 겸비한 특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히 물류 회사들이 넘쳐나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제가 한 물류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한 회사의 자회사로 모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였습니다. 물류 바닥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의 유형을 대충 볼 수 있습니다. 물류라는 게 지금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지만 몸을 쓰는 직업이기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물류란 택배, 그리고 몸을 쓰는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에는 누가 봐도 정말 덩치도 크고 힘이 좋아 보이는 한 회사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철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외동아들이자 이 동네에서 커왔던 토박이인데다 운동을 했던 사람인지라 정말 술도 좋아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겉으로 봐도 심상치 않은 포스를 내뿜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무게는 130kg이 넘어 보이고 시력도 좋지 않은지 특이한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민수라고 해보겠습니다. 민수가 처음 입사했을 때 회사 사람들 전부 어떻게 이 물류에 저런 사람이 들어왔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지만 어떻게 회사에서 채용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말하다시피 물류는 몸을 쓰는 직업인데 민수는 누가 봐도 몸을 쓰는 일을 하기는커녕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류 내 팀장에게 회사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고 팀장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사가 알다시피 외국에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외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이용하여 국제물류 및 택배를 받기를 원하기에 그에 맞는 능통한 외국어 언어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여 뽑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경력서를 보아하니 중국 및 홍콩 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하였던 경력이 있었기에 팀원들은 내심 반갑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렸을 적 남녀 공학이 아닌 남학교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많이 부딪히고 상극으로 안 맞는 분류를 찾아보면 아마도 뚱뚱하고 엉뚱한 사람과 운동하고 남들에게 힘자랑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 둘은 절대 친해질 수 없었고 업무 내내 계속해서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의 특징 중의 하나가 가족 같은 분위기를 지니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같이 어울리는 분위기였기에 팀원들은 하나씩 민수에게도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수씨, 중국에서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중국말은 잘해요? 라든지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물어보았고 민수씨는 그 관심이 내심 싫지는 않았는지 하나씩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았을 때 상하이라는 곳에서 살았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중국 쪽 사업을 하셔서 유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버지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살게 되었다. 라는 등의 대답을 하였고 옷이나 신발 등도 고가의 브랜드를 매일 사서 신을 정도로 돈이 많아 보였지만 모든 회사 사람들이 자신의 자동차로 출근하는 것과는 달리 매일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택시를 타고 출근하냐 물어보자 사실 시력이 좋지 않기도 하고 생명이 있어서 운전을 하기 힘들다 라고 말하였고 철수는
밖에서 지게차를 타고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과 달리 사무실에서 전화만 받고 고객을 응대하는 민수가 마음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철수는 민수가 사무실에만 앉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첫 회식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회식 날 철수는 마침 잘 됐다라고 생각하며 민수 옆에 앉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냐 매매냐 라는 식의 질문과 상하이 어디에서 살았냐 등의 질문을 꼼꼼하게 마치 질문이 아닌 취조를 하는 듯이 물어보았고, 그 물음에 민수의 행동은 조금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은 모르겠고 어머니가 해주셔서 살고 있는 거다 라는 등의 대답과 중국에서 살았음에도 중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말을 얼버무리면서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철수는 민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번 옆에 붙어 물어보기 시작했고, 모든 회사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씩 처음의 관심과는 달리 민수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술을 좋아하는 철수가 민수에게 민수씨, 그 큰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저희 회사 사람들도 얼마 안 되는데 집들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등의 질문을 매번 하였고, 그 물음에 대답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말을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매번 하였기에 사람들도 점점 민수에 대한 신뢰를 이루며 이제는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회사에 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회사는 외국의 물품을 주고받는 택배 회사였기에 가끔씩 말도 안 되는 밀반입의 택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물품들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세금 관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으며, 고객들도 들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그저 모른 척하고 자신들의 물건을 찾으러 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물류창고에는 그런 물품을 따로 보관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중 한 브랜드의 고가의 액세서리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사람들은 CCTV를 돌려보며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분명 민수가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민수에게 처음부터 왜 훔쳐갔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정말 도둑에게 취조하듯이 물어보았고, 민수는 자신보다 큰 덩치와 압도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그저 자신이 하지 않았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팀원들에게 경고를 주며 모든 회사 사람들의 인사평가는 좋게 받지 못하고 연봉 협상 또한 동결로 놔버려 회사 분위기는 점점 더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한 특이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말 자신과 마찬가지로 덩치가 크고 사나운 개를 한 마리 회사에 데려왔습니다. 철수라는 사람이 연차를 소용한 날이었기에 한 손에는 개의 목줄을, 한 손에는 커피 봉지를 들며 회사 사람들에게 집에 가는 길에 커피나 돌릴까 해서 왔다고 하지만 그의 속내에는 그저 민수에게 개로 겁을 주며 장난을 치고 싶어 했던 게 가장 컸습니다. 개는 회사 사람들 누가 와도 짖어대며 경계하였고, 주인인 철수 또한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힘이 세며 거칠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민수를 보자마자 마침 잘됐다 라고 생각하며 개를 끌고 가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달려들 것 같이 덤벼들었던 것과는 달리 민수를 보자마자 꼬리를 내리며 짖지도 않고 그저 몸을 움직이질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철수는 당황하고 있는데 민수는 가까이 다가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국말로 이런저런 말을 하였고, 철수에게 다가가 회사 사람들 불편한데 빨리 집에 가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물어보았고, 철수도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재미가 없고 사람들도 불편해하자
커피만 건네주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하였을 때는 민수라는 사람은 회사를 나오질 않았고, 또 하루가 지나자 팀장이 회사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민수 씨가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집에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시작되자 모두들 밖으로 나가서 업무를 하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 철수라는 사람만 남으라고 하시더니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철수 씨, 이렇게 끝난 게 다행이에요. 라고 말입니다. 철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팀장은 어제 민수 씨가 말했던 중국말 기억나시죠? 그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라고 말입니다. 민수 씨가 말한 내용은 이런 말이었어요. 걔가 참 크고 멋있네. 내 주인처럼 말이지. 내 주인도 이 피냄새를 맡으면 꼬랑지 내리고 살 텐데 하루하루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는데 아쉽다. 사정이 생겨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이렇게 보는 것도 말이야. 다음에 시간 나면 내 주인 보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목숨 잘 챙기고 있어라. 라고 말입니다. 철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민수라는 사람이 오면 겁도 안 난다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떨리는 그의 손과 다리를 말입니다. 팀장은 민수 씨가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회사에서 뽑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마침 잘 되었다 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얘기를 하지 말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도 사정이 생겨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만 그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을까 라는 궁금증과 과연 액세서리의 범인은 누구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다시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